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하고 연결되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금하고 연계된 그 비트코인의 가격 연계성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7,854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조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 전 저점까지는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정세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과정,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거래량 부정적이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을 7,6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크립토 웨슨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일별 차트에서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나타날 경우 또 한 차례 베어마켓과 대규모 폭락장이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 비트코인이 불마켓을 지속하려면 200일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50EMA 선이 200EMA 선을 이제 뚫고 내려가는 현상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걸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200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뚫고 주가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 줘야지만 이 약세가 전환이 되는 건데 지금 아직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놀게 되면 그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들이 더 커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으로 뚫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그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약세가 또 지속이 될 가능성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약세가 또 지속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전망 자체가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요. 크립토리슨이 또 과거에 올려놓았던 걸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꼭 나쁘다고 전망을 한 분석가는 아닙니다. 이제 비트코인하고 금하고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몇 번씩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과거에 금값이 급등하던 그 시기와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는 차트와의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고 지금 1980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 2005, 2008년도 뭐 이런 구간 그래서 2005년 정도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죠.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지속적으로 본 차트고, 비트코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짧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걸 좀 단축시켜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격대를 보면 지금 6년, 7년 정도 되죠?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양상이었던 그 시점과 지금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이 구간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 비춰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금처럼
물론 금처럼 흘러갈지는 어떨지는 정확하게는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비트코인 자체를 좀 더 희망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격이 흘러갈지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금의 패턴들이 이렇게 움직였었다.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형식의 흐름들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그 위기가 오고 나서 막 금이 바로 급등한 게 아니고, 이런 폭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급등했던 양상. 이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 순간만 보면 굉장히 아찔했을 거예요. 금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때는 굉장히 아찔했던 순간이었을 거고, 근데 그 이후로서 계속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시야로 이쪽만 보고 있으면 거의 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 중간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관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이제 트레이더이며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이거 항상 출연하시는 분인데, 비트코인 일일 차트가 예쁘지 않다.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7,600달러 지원 소주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 거래량은 계속 적어지는 과정. 그래서 원래는 이 안에서 매수세가 일어나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반등이 지금 아직 나와주지 않고 있는,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이 가격대가 반등을 해주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만약 이게 아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를 지속하면 하단에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놓고 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더이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더 추가적인 하락 단기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면 디라브로브는 이제 6,000달러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6,000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샷도 이제 비슷한 분석인데요. 지금 중요한 선을 6,400달러 선, 이 선을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왜 여기를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느냐? 과거에 보시면 이 피보나치 레벨에서 1과 0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0.5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로 봤을 때 그 하락하는 추가적인 그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0.5 구간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 3,250달러 선까지 내려갈 때 이 마이너스 0.5가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보자면 이 0의 구간 이쪽이죠. 여기 바닥을 여기로 0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0.5 구간인 6,400달러 선까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포물선 라인, 이 파라볼릭 그로스 커브라는 이 라인을 그리는데, 이 구간에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이 트레이딩 샷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구간에 이제 들어온 건데, 매수 구간이 너무 이제 길죠.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이라면 거의 6,000달러 선까지 또 열어놓고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롱텀 바이존이에요. 롱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막 몇 년을 보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롱텀 바이존이라고 이제 트레이딩 샷이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 가격 하락에도 2019년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2019년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여 미국 기술 주식의 31% 수익률을 크게 상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회사인 메사리의 분석가들은 현재 약 8,000달러에 이르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6월에 12,902달러 수준을 상회하면서 남은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최고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의 정부 채권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거래됨에 따라서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초 암호화폐 펀드 중 하나인 이제 판테라 캐피탈이 있는데요. 이 판테라 캐피탈은 굉장히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통화 개척자인 닉서버를 보유한 기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벤트를 개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라 캐피탈의 파트너사인 폴 브로스키는 자산 운영에 손을 대지 않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이런 쪽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투자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 투자자 유입을 계속 시키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벡트도 지금 출범을 했죠. 그래서 벡트 같은 회사가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꾸준하게 유입을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앞으로도 많이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이어서 페이팔도 리브라 동맹을 깨고 이제 탈퇴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리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정부 규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제휴를 맺었던 동맹을 맺었던 업체들이 하나씩 탈퇴를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 등이 지금 핵심 협력 업체로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참여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페이팔도 전자결제 업체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페이팔마저도 이 탈퇴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페이팔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과 자금 세탁 우려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기관과의 사전 작업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페이팔이 리브라 프로젝트의 초기에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향후 프로젝트에 다시 합류할 의향이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이팔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나 이제 다른 규제 기관들에게 굉장히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죠. 리브라가. 근데 이 집중포화를 맞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게 불똥이 자신들에게 틀까봐 지금 미리 피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딱 봐도. 그래서
괜히 이 동맹이라고 맺어놨는데 별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괜히 우리한테까지 막 그 조사가 들어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이제 그 큰일 난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리브라 협회를 이제 탈퇴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근데 여지는 남겨놓죠. 다른 향후 프로젝트.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잘 해봐. 잘 해 놓으면 이게 한 고비만 넘으면 우리가 그때 다시 합류할게. 이거죠. 굉장히 뭔가 약삭빠른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쩔 수가 없죠. 뭐 그 기업이고 뭐 개인이고 자신들의 안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도 그걸 뭐 이해는 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이제 짊어지고 갈 짐들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페이스북은 지금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갈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추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독일 재무장관이 이 유로 발행으로 리브라를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주간지 비르츠 샤프츠보헤에 따르면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유로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 국가의 핵심 주권 중 하나가 화폐 발행이다. 우리는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유익하다. 이를 중국, 러시아, 미국 또는 민간 기업에 줄 수는 없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게 이분이 원래 슐츠 장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리브라 때문에 리브라가 앞으로 이제 그 통화 발행권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가 지금 해야 되는 그 통화 발행권을 이 민간 기업이, 그것도 유럽도 아니고 미국 기업이 그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두렵고 걱정되고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의 지지자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어떤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 리브라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 전환에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라 자체만 볼 게 아니고 리브라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던지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 이 암호화폐 자체를 쳐다도 보지 않았던, 인식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의사결정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그 대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브라라는 이 적재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위협감을 통해서 이 디지털 화폐라는 걸 계속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을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 이 리브라가. 그러니까 이게 리브라를 지금 규제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나오는 게 꼭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 화폐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 이 유로가
곧 나오지 않으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CBDC가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아마 중앙은행 화폐, 달러 자체를 아마 중앙은행에서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로 이제 아무래도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FRB는 뭐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 실제적으로 그걸 발행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이 유통하는 쪽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책은 좀 더 엄격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유럽의 화폐를 쓰는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유로화를.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도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디지털 화폐,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들도 훨씬 더 완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확산되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큰 시장을 보시면서 좀 여유있게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비교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